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서 그려보는 건데, 일단은 이 선이 바른가요? 엄청 올라요. 제 생각에 미끄러져 보여야 돼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 표를 선생님 다 그리고 나서 따라 그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 표 크기를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갔지 않나? 네? 아니, 똑같은데요? 맞나요? 똑같네요. 발을 대지 않고 오랫동안 연습한 결과입니다. 자를 대고 쓰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번에 이거는 이런 말이 귀여운데 자도 필요한 순간이 있고 잘 쓰면 아주 멋지죠. 꼭 그렇게 또 잘을 써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기 밑으로. 근데 이 균형 감각, 좌우를 치우치지 않으려고 위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균형 감각이 우리를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균형 감각. 균형은 어떤 때 굉장히 중요하죠. 살짝 올라간 걸 느낍니까? 네.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 없으면 대부분 자기에게 치우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에게 치우친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라 그러죠. 자기 중심성은 사람은 피치 못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자기 중심에서 끝나지 않고 난 무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나. 자기가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학기 초에 선긋기를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또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삐뚤죠? 네, 저보다 네, 삐뚤어요. 귀여웠어. 삐뚤 때 우리는 곧장 고쳐야 합니다. 방치하면 그 끝은 더 엉망이 됩니다. 삐뚤다고, 즉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쳐야 합니다. 안 고치면 그 잘못된 기초 위에 계속 자기를 세워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그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때거든요. 그때 쏠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전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서 쏠림을 즐기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런 마음가짐.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생각에 정말 중요하다고. 원래 길이로 보면 선생님 원래 길이로 하려면 이 앞에 그린 게 엄청 길고 뒤에
좋지만 내용을 쓰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줄여서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여기 원래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이게 중고등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학교 가면 이 전공하는 데서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시하고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선생님은?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여기 있구나. 100원. 그러면 이쪽이 하겠군요. 알 것 같다. 네? 이게 뭘까요? 짐작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새로 변하는 그 옛날부터 글자 변하잖아요. 뭐가 변해요? 글자 모양이 변하잖아요. 글자 모양. 그걸 점점 세기마다 위에는 세, 아래는 대로 이렇게 점점 바뀌는 모습을 막. 추측은 좋았는데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긴 하겠다마는 선생님이 그리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잘했어요, 추측을. 시대는 그렇구나. 뭐지? 도대체 뭘까요? 한국, 중국, 일본처럼 그 역사 나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역사 이거 어때요?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저 부분을 설명 안 해준다는 거 약간 일치분 약간 그것도 도전해보고 싶군요. 그것도 언젠가 할 거예요. 한중일 비교, 역사 비교. 조선삼국사 읽어보니까 나름 흥미롭던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6등분을 해야 되는데 6등분 하는 방법은 가운데 먼저 하나 꺼서 크게 2등분을 한 뒤에 그리고 3등분을 각각 하는 거죠. 선생님, 여러분은 선생님 저거 시간을 너무 시간을 저기다가 쏟으시는군. 내용 설명할 시간도 모자랄 텐데 저 그림 그리는데 차라리 그냥 미리 그려오시지 종이에. 그럴 수도 있죠.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걸 선생님 이거 하는 게 선생님에게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들지만 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공부인 거죠. 함부로 대충 걷지 않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내용이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둘 다. 둘다 중요하죠. 둘 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실은 우리 대부분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 하거나 내용을 중요시하거나 하는 경향이 높은데 형식은 내용을 모른 채 형식만 알아서는 또 이상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까지는 형식보다 내용을 좀 더 중시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언젠가부터 형식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형식의 중요성이에요. 형식의 중요성. 이런 형태, 꼴을 눈여겨보세요. 위에, 여기는 텅 비어 있죠? 그죠? 그리고는 여기는 또 조금 다르죠? 여기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오긴 합니다만, 여기는 네 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는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쭉 그으면서 실은 여기 정확히 3등분이 되는 곳은 아니고 모두 다 합쳐서 7등분이 되어야 돼요. 7등분이. 7등분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7등분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7등분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7등분이 정말 어려워. 7등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선생님이 하는 7등분 방법, 전체가 7로 나뉘어졌을 때 그 중에 한 개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 6등분은 쉬운 편이에요. 비교적 가운데 하나 나르고 땅땅땅땅, 그죠? 이 3등분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7등분은 5등분이나 7등분 이렇게 홀수 등분은 늘 7등분은 전체가 7이 되었을 때 그 중에 전체 7일 때 한 등분이 어느 정도일까를 짐작을 하고 이점 긋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6등분 하는 겁니다. 했을 때 고르게 잘 되었다 싶으면 쓰고 아니군 여기가 크네 하면 다시 지우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늘리고 여기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오고 나서 하나 둘 어느 정도 되었죠? 그러면 여기는 3개가 들어있고 내가 왜 이러고 여기 있어 넣는 게 아닌데 미안. 여기서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쓰는 게 맞다. 여기를 7등분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살짝 부풀었군요. 그림이 엄청 복잡하죠?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냥 여러 선이 그냥 쭉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3등분 하고 여기를 2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등분, 여기 3등분, 여기 2등분, 자, 글을 쓰면 다 그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일단 여기 들어갈 글자의 첫 글자들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